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의 등장과 민족운동의 변화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191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될 게 민족운동의 성장과 힌두 무슬림의 분열, 갈등,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운동이 성장을 하면 힌두 무슬림 운동도 동시에 성장을 하죠. 힌두 무슬림의 갈등이 성장을 왜 그래요? 민족운동이 커지면 힌두 무슬림의 갈등이 커지는 게 왜 그래요? 그렇죠. 민족운동 자체를 힌두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 전에 우리 이제 대학 때 우리 다 했던 우리 동지들 계시지만 우리도 이제 통일운동이 강해질수록 반미 운동이 심해지는 거죠. 그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마 우리 강의 끝부분에 나올 텐데 막 교양이 나왔으니까 민족운동이 커지면서 힌두 무슬림의 갈등이 줄어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힌두교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무슬림 중심으로 또 똑같이 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해야 말이야? 프레임을 바꿔야죠. 어떤 프레임을 써야 돼요? 요건 이제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라 보다도 이제 다른 사람 주장을 제가 이제 공부해서 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 자체를 우리도 똑같게 했단 말이에요. 민족 운동을 키우는데 두 개의 갈등이 안 생기려면 그러면 농민 중심의 농민운동, 인민운동, 좌파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 중심으로 갈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무슨 한계가 생겨요? 좌파 중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가면 싸움은 안 나지만 어떻게 돼요? 커지지가 잘 않죠. 민족이 커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자극을 받아야 의심을 커지는데 좌파 이데올로기는 자극이 잘 안 돼요. 특히 인도에서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잘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915년도에 간디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것은 좌파 운동이었어요. 간디가 처음에 했던 것은 이겁니다. 짬바란이라고 하는데 플랜테이션 하는 농장입니다. 인도에서 제일로 못 사는 비하르에 있는 짬바란이라고 하는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이제 간디가 이제 남아공에서 20년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띠아그라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리를 손에 쥐고 간다고 하는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지문 철폐 운동을 하면서 뭐 엄청난 그 세계적인 이제 참 리더가 돼가지고 인도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도에서는 그 이제 지도자들이 다 찢어지고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간디를 맞이하는 인민들의 열광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간디가 순식간에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건파가 생각해 보세요. 온건파는 건의하고 호소하고 회의하고 결의문 낭독하고 이걸 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급진파라고 하는 과격파라고 하는 익스트리미스트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국산품 애용하고 외치고 스크럼 짜고 주로 이런 걸 했는데 영국놈 물러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뭐
간디는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지금까지는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외당하고 농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지식인하고 여성, 학생 이런 사람들이 벵갈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57년 봉기 때 농민들이 이제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집요한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소위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제 인도 전역에 이제 아주 휩쓸어 버리는 거거든요. 플랜테이션 농업이 휩쓸어 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이 커지면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뭐가 심해진다? 아사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도 맞겠지만 기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기아가.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먹어야 되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황금작물 농업을 하니까 먹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주들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황금성이 높은 돈이 잘 되는 뭐 면화라든가 요 인디고, 특히 인도에서는 인디고라고 하거든요. 쪽빛, 그 남색, 감색, 우리 이제 옛날 일본 말로 곤색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나는 쪽빛 그거 하는 염색하는 거 그거 만들어내는 이제 작물, 그 다음에 이제 커튼, 그 다음에 이제 황마, 뭐 이제 이런 그다음 차 이런 건 그냥 무조건 기술 전이는 안 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기술력은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자기들은 받지도 못하고 먹을 것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주들의 수탈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짬바란이라는 데서 그 농민들이 간디한테 찾아와서 간디가 오케이 그럼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때 그걸 사띠아그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띠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라하입니다. 이게 영어로 to grasp.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일본 사람들은 파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파지 운동. 그러면 그 알아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파악 그럼 진리를 파악하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진리 잡기 운동 그럼 진리를 잡나? 모기야? 진리를 잡게?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진리 추구 운동 뭐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띠아그라하라고 쓰죠. 예. 사띠아그라하라고 이제 써서 철저하게 비폭력이죠. 그러니까 간디가 말하는 비폭력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파스트 그 뭐죠? 그 단식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수단에 얽매이지를 않고 그 수단을 바꿔가지고 어떤 목표, 사띠아라고 하는 목표를 또 이제 통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띠아그라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17년이에요. 짬바란 운동이. 그런데 1916년에 간디가 들어와서 한 1, 2년 사이에 인도에 이제 엄청난 리더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라크나우라고 하는 그 전에 우리 1857년 대봉기 일어났던 메라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라크나우 한번 갔어요,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예, 라크나우 갔거든요. 그 라크나우에서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의 사람들이 같이 모입니다. 힌두 무슬림도 같이 모여요. 그래서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자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는 기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한테 좀 참전을 좀 해주라. 참전을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간디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면서 이제 결국에 참전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그 논리가 이거예요. 영국이 망하는 게 우리한테 좋겠냐, 영국이 이기는 게 우리한테 좋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국이 망하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더 좋겠죠. 영국이 망해가지고 독일이 새로 만약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 새로 다시 협상을 또 해야 하는데 깝깝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식민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영국이 망하는 것보다는 영국이 이기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자들도 사람인데 뭐 안 해주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본이 그 사람 이제 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많았고 변절을 했고 간디는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지만 사실은 논리로는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환란 여사, 뭐 모유숙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간디는 어쨌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뭘 받았겠어요? 독립이라고 하는데 이제 독립이란 말은 안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치를 좀 해. 그 자치를 어느 정도로 바랬겠어요? 명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참전해 줄 테니까 그럼 당신도 뭐 하나 쓰자. 그렇게 쓰면 얼마 근데 그런 걸 안 했어요. 오죽에 알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 저 사람도 마음이 흔들려서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치를 뭐 그런 말이 있죠. 자치를 뭐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도미니언 수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시적인 거. 저도 이쪽 전공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이제 했는지를 뭐 논문을 써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그 도미니언이라고 하거든요. 도미니언.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는 영국 사람들이 가서 진출을 해서 거기에 내부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빅토리아 여왕 밑으로 들어갈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브리티시의 시티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도는 그 사람들이 와서 내부에서 싸워서 잡아다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 비슷하겠지만 그거하고는 다르. 이건 완전히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말 자기 국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끝나가지고 130만 명이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참전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싸웠죠. 어디서 많이 싸웠어요? 주로 서아시아, 지금 걸프만,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지중해, 남부, 뭐 요런 쪽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 교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인도 교포가 그렇게 많아요. 화교들 동남아에 많듯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이제 많이 살고 뭐 덴마크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 자치를 기대를 했는데 영국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고 나서 영국은 또 뭘 해요? 또 법을 바꿔요.
영국은 항상 그렇게 되면 법을 바꾸거든요. 그게 인도 정부법이에요. 인도 정부법. 인도 정부법은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참사회를 확대를 하죠. 아까 보셨던 것 그걸 확대를 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방정부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나눠서 실질적인 연방제의 성격을 갖춘다는 거죠. 연방제 성격을. 그래서 인도가 1919년 법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방정부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인도 사람들이 니들이 그럼 좀 해봐라 그러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들이 해라라고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통제를 완화시키고 지방정부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이아르키예요. 그 다이아르키가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 이중통치제. 예, 이중통치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인도 사람이 지고 권리는 둘이 나눠 가지고. 옛날에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지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 책임은 인도 사람들이 지고 권리는 둘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게 더 안 좋은 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이아르키가 이제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1935년에 가서는 다이아르키를 이제 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100만 명이 넘게 가서 했는데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일어나니까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온건하게 들어주고 참여를 확대시켜주는 쪽. 한쪽은 그럼 뭐겠어요? 한쪽은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찍어 누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비폭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비폭력인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남아공에서부터 막 비폭력 해가지고 막 성인 마하트마 막 이렇게 하고 막 됐단 말이에요. 이미 비폭력, 비협조, 하여간 뭐 비자, 불자 들어간 거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참여, 뭐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지무지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자규 같은 거 다 반납하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비폭력을 하니까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폭력을 하니까 피곤하거든. 그러면 야, 자들 좀 폭력 쓰게 할 수 없나? 누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기록이 없지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뭐 이거 다 녹음하기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DJ가 그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 갑자기 생각난 게 안철수밖에 생각나니 저걸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면, 예? 권비서 좀 오라 그래라. 예, 그래서 권비서 오면 어이 권비서 그거 있잖아 뭐 누구라고 안 누구 아이고 정말 아이고 됐어 가봐. 그럼 DJ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손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를 하거든요. 이게 잘리안왈라 바그라고 그 아므리트사르라고 지금 번잡에 있는 주예요. 거기에 요렇게 이제 전부 다 요렇게 사방이 전부 다 이렇게 높은 건물로 이렇게 막혀 있는 하나의 공원, 개활지 공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데모를 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느닷없이 골목을 통해서 쭉 골목을 이런 골목 쪽으로 쭉 들어가다가 공원 입구를 딱 먹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50 몇 명인가 390 몇 명인가를 쏴서 죽였어요. 네?
폭력 안 쓰고 비폭력 운동이니까 그 소리만 지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왜 이랬냐, 왜 이랬겠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이어라고 하는 준장이 별 하나짜리가 죽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했겠냐. 그러니까 아까 DJ가 뭐 그랬던 식으로 아이고 나 미치겠다. 그러고 나면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했지 안 했을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폭력 나는 거죠. 그 하얀병 나오는 거죠. 폭력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밀릴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이제 비협조고 이제 킬라파트 무브먼트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시기에 이게 이제 온건적으로 해주는 방식이고 또 하나 방식은 킬라파트 운동이란 게 이제 벌어진 킬라파트가 뭐예요? 칼리프에서 나온 거거든요. 칼리프. 칼리프가 이슬람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최고 수장. 이슬람의 최고 높은 사람. 교황. 이슬람 교황. 어디 있어요? 이슬람 교황이. 아니죠. 터키에 있죠. 오스만 투르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그 맹주였으니까 터키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터키에 있을 때 완전히 철저한 봉건 세력이잖아요. 칼리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칼리프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겨가지고 일본 천황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없애려고 하니까 장개석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못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리프부터 없애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대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공이 달라일라마를 물리치고 인민해방군이 들어가가지고 접수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저런 봉건 사회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달라일라마 도망가가지고 인도로 오면서 자기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런 봉건 사회를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대영 제국은 우리 근대화를 한 대영 제국은 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막 잊고 했던 케말 파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지.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리프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어떤 특징이냐면 종교적 특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첫 번째 아이덴티티를 국가, 국민 이런 데에 두는 게 아니고 종교에 두는 거예요.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수단에 있는 무슬림이나 영국 런던의 하얀 애들 영국 런던에 있는 무슬림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리반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제일 우선이죠. 조선시대 때부터 국가 중심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종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리프를 없앤다고 하니까 저 개 영놈들 해가지고 이쪽에서 인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싸우는 거죠. 들고 일어나니까 간디가 찬스 해가지고 도와주자.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칼리프 복원 운동을 킬라파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킬라파트 운동을 칼리프를 복원하는 운동에 힌두도 참여한다. 우리 형제간이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영국에서는 롤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참사의 입법 의원이 법안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영장 없이 구금 체포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그러니까 판결 없이 집어 넣어버린다. 에?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유신 헌법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걸 이제 롤라트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자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느닷없는 뭐 롤라또 바보니 뭐냐 뭐 영장 없이 뭐 구금 체포 수감 무슨 어쩌고 막 우리가 한다니까 그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데모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공원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폭력을 안 쓴단 말이에요. 폭력 좀 써라, 좀 폭력 좀 쓰라니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300몇십 명을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예. 그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1919년에 똑같은 1919년인데 3.1운동 때 몇천 명을 죽였는지 뭐 그 규모는 훨씬 이거보다 크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한 곳에서 많이 죽인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게 유일한 사건이지만 상당히 영국이 신사적인 통치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사띠아그라하라고 하는데 불복종, 불복종 운동. 이제는 따라가지 않겠다. 비폭력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건설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건설적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씁니다. 정말로 헷갈리는 이제 네, 건설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스와라지예요. 스와라지. 그러니까 셀프 룰이에요. 그러니까 자치입니다. 자치. 힌디어 이제 산스크리트로 자치. 목표는 개인적으로 스와라즈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 자기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 화내지 마라. 분노, control of desires and passions예요. 저걸 못 이긴 놈들은 정치적으로 스와라지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난 저걸 못 이기니까 오늘 또 나는 반성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스와라즈를 주장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셜 차원에서는 ending untouchability and communal violence예요. 예. 불가촉, 천민, 천대하지 마라. 핍박하지 말고. 예. 그리고 힌두, 무슬림 싸우지 말고. 어떻게는 없어요. 어떻게는 아무래도 없어. 어떻게는. 정치적으로는 democratic decentralization, 철저하게 지방 분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은 production by masses, cottage industries and land to tillers. 그러니까 land to tillers는 이제 인도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경작자에게 해요. 엄청난 이거 사회주의 주장입니다. 근데 어떻게는 없어요. 그냥 토지를 경작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티지 인더스트리즈. 이제 농촌에서 이제 물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레를 돌려가지고 지금 자본주의가 기계,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셀프 컨트롤인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ulture as our identity, accept good things from all cultures and religions. 모든 문화와 종교로부터 좋은 것은 다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데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죄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죄인화돼서 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족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족운동은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22년에 짜우리짜우라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서 경찰이 군중을 두드려 패요. 경찰이 군중을 두드려 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중이 못 참고 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문을 때려 잠그고 이제 화염병 던지고 해가지고 경찰 몇 사람을 이제 불태워 죽여요. 예. 이제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간디가 사띠아그라하 나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거 좀 했다고 사띠아그라하 안 하면 그럼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안 해. 나 그런 거 안 해. 근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천진난만인지 이건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디의 지도력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생깁니다. 첫 번째 반발이 누가 생기겠어요? 무슬림들이 생기죠. 왜 자꾸 힌두적 사고방식만 그 집어넣어가지고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언제 그걸 다 하냐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자 자기 조카 뭐 수양딸하고 같이 목욕하고 뭐 같이 뭐 누워서 자바라 옷 다 벗고 해가지고 괜찮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 그게 어쩌자는 거냐 그걸 어쩌자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을 하죠. 무슬림들은 훨씬 더 바이올런스는 이제 폭력을 쓰자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폭력파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폭력파. 이제 인도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폭력파를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아주 안 좋게만 협의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을 전형적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그 사람을 그럼 지들은 테러리스트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지 않냐, 이 말도 맞지만 인도사에서는 대부분이 폭력을 사용해서 쓰는 사람을 테러의 넓은 의미로 보면 폭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폭력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큰 힘은 못 받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을 하죠. 안 되겠다. 그 사회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인도 초대 수상인 자와하를랄 네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련의 어마어마한 레닌과 스탈린의 어마어마한 그 성취를 보고 아주 뿅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 사회주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네루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1930년 1월 26일 날 이제 네루가 의장이 돼요. 젊은 네루가 뿌르나 수아라즈라고 합니다. 뿌르나라는 것은 풀이란 말이에요. 풀 F-U-L-L 풀 수아라즈는 이제 자치라고 했으니까 완전 자치를 천명을 해요. 5등은 자해, 조선 독립,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 자치를 천명한다. 우리는 이제 완전 자치 국가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게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나중에 인도가 독립을 하고 이로부터 17년 뒤에 1947년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고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건 독립국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국이 안 돼요. 그래서 영국 여왕 밑에 있는 도미니언이 되거든요. 그리고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1950년 언제 만드냐 공표를 1월 26일 날 해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6일 날 맞춰서 공표를 하면서 인도는 1월 26일이 공화국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8월 15일, 10월 3일, 그 다음에 1919년 상해는 또 며칠입니까? 그건 뭐 4월 29일인가? 뭐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좀 했으면 뭐 건국이네, 무슨 뭐 정부 수립이네, 이런 게 좀 적어졌을 텐데, 말썽이 적어졌을 텐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 전혀 뭐 일리가 있는 것 있기도 하고 이쪽은 일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의 문제니까. 그래서 1930년 1월 26일 날 네루가 뿌르나 수아라즈를 하고 1930년 3월 12일 날 곧바로 간디가 이제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사바르마티 아슈람이라고 이제 간디가 살던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난디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241마일이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300km, 1.6이니까 350km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얼른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 좀 못 가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 특징이야.
나 간다. 나 간디는 꼭 그러거든요. 나 간다고 가면 아이고 선생님 왜 가지고 이제 막 뒤에 따라오고 막 야야야 빨리 따라 그래가지고 쫙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서 참 이제 합류해서 300 몇 킬로를 이제 이렇게 뭐하러 가요? 단디라고 하는 해안을 뭐하러 가요? 네, 소금을 이제 왜 소금에 세금을 매기니까 뭐 소금에 세금을 매기니까 그래 그러면 세금 매겨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니들이 잡아 넣는다 그러면 잡아 넣어라 이제 이거죠. 불복종 운동이죠. 그래서 잡아 넣어라 해서 가서 소금을 만들어죠. 만들어서 만드는 것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제 잡아 넣을 수는 없는데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잡아 넣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인도 국민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요만큼 이제 봉다리에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판매를. 그러니까 다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다 잡아 넣은 거거든요. 근데 뭐 인도 사람들이 뭐 좀 바퀴벌레 같이 많은데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잡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간디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1932년에 이제 간디가 이제 단식을 합니다. 이제 감옥 속에서 단식을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무슨 단식을 하냐면 불가촉천민 분리선거구제를 또 영국이 또 만들어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고 또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간디의 단식을 보면 누구에 대한 단식이에요? 우리 편에 대한 단식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양심의 단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 대한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의 양심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양보해서 하자고 하는 단식을 하는데 이거 이제 엄청난 충격을 주니까 이제 운동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디가 이제 단식하고 그러면서 운동이 확 꺾여가지고 엄청난 이제 비판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디는 잠정적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설적 프로그램을 농촌에 들어가서 실천을 하는데 매진을 합니다. 건설적 프로그램으로 나오니까 그냥 물레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옷은 우리가 지어 입어야 된다. 그리고 각자 뭐 저거 하고 뭐 이때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죽고 그 자제력을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 절대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뭐 영국도 뭐 우리 가까운 친구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일반인들이 하는 종류의 운동과 너무나 다른 성격의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35년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35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큰 또 제안을 또 이제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